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24일 시초가 공략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런 내용이 있었죠. 트럼프가 8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공포 분위기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일 동안 일단 싸우지 말자. 나 지금 이란이랑 합의를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합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란에서는 우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거짓말쟁이라고 인식을 했었었는데 영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다시 나왔죠. 지금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이란은 트럼프가 또 딴소리하고 있다. 5일간 공격은 또 심리전이다. 이런 이야기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도 이란이랑 대화 중에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또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조기 종식할 거라는 기대는 품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맞거든. 그런데 전쟁이 빨리 끝날 거다. 이런 계획을 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5일 동안 우리 전쟁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공격을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27일에 미국 해병대가 도착합니다. 중동에 말이죠. 8일이 딱 5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27일에 중동 도착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심리전이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도 참 그래요. 지금 긴장을 풀어도 된다 안 된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 투자 상황이 어떤 식으로 갔냐면 기존에 돈이 많이 몰렸던 섹터 이쪽으로 흘러갔어요. 지금 다들 다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에도 애매해. 그렇다고 또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것도 좀 애매해. 그래서 기존에 돈이 많이 몰렸던 섹터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 그리고 트럼프는 좀 그런데 트럼프가 SNS로 이런 얘기했잖아요. 5일 동안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발표 있기 바로 직전에 유가 선물 시장에서 또 수상한 거래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 5일 동안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 유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폭락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쇼칠 수 있겠죠. 그걸로 또 대단히 돈을 또 많이 번 세력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아들이 강력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은 긴장감 유지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투자 비중을 많이 높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 상황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뭐예요? 유가가 뛰어주니까 원유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고, 그리고 흥구석유 같이 테마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해운주가 상승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흥하해운이 미친 듯한 상승세가 나왔죠. 거기에다 식량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일사료 같은 녀석들이 상승세가 나왔었죠. 근데 이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애들은 이제 좀 식상하잖아요. 새로운 테마가 하나 나왔으니 그게 뭡니까? 바로 나프타 관련주입니다. 지금 밀가루 가격보다 포장지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포장지 관련주들의 상승세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삼육물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프타 가격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 그러니 친환경, 이렇게 된 바에나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테마주라는 거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삼육물산 쪽으로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도 삼육물산이 좀 시초가 대비해서 5% 이상 띄워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삼육물산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미친듯이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좀 대체를 해야겠죠. 그래서 풍력 관련주들이 상승해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승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이제 슬슬 고점으로 다가간.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장기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산 장벽 높이는 미국, 한국 배터리의 찬스라는 이야기가 3월 17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ES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있죠.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ESS를 비롯한 배터리 쪽으로 지금 탈중국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유럽도 같이 탈중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 배터리 시장의 75% 정도가 중국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탈중국화가 일어나면서 한국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 지금 다들 피곤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에코프로비엠 물론 좋죠. 에코프로비엠 물론 좋지만
탈중국화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전 LNF 보고 싶어요. 이미 25년 11월 달에 탈중국 관련해서 이미 뉴스가 나와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NF 향후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LNF 최근 차트 모습을 보면 박스권 이렇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고점 뚫어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 쪽으로 시초가 공략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하게 상승했었던 테마가 뭡니까? 통신장비 테마 아니었습니까? GTC 이후에 통신장비 관련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이 6G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면서 통신장비 애들이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GTC에서 광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광통신 이쪽으로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로라는 녀석이 지금 4연상을 찍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친 듯한 강세가 몰리고 있죠. 얘가 미친 듯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를 쫓아가는 건 조금 그렇고 저는 대한광통신 보고 싶어요. 안 그래도 수급 쪽으로 본다면 대한광통신 쪽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12% 정도 상승해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전거 좀 더 뚫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전혀 투자하기에는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몰렸던 가장 강력한 테마 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고 그 중심에는 대한광통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한 상승세에 나왔던 거 뭡니까? 스페이스X의 IPO 관련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스페이스X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고요. 오늘도 스페이스X 관련주들의 상승세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우주 테마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기승전 스페이스X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주 중에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고 있는 H 이 녀석이 1차 벤더거든요. 스페이스X의 1차 벤더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상승세도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었죠.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까지는 꾸준히 우상향 추세 그려주다가 시장 흔들릴 때 한번 낙폭 주고 강한 수급 준 다음에 다시 낙폭 주고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안개 속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 강했던 테마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한일사료라든지 지금 식량 관련으로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전으로 간다면 사료 관련주의 상승세가 더 나와줄 수도 있죠.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이 뛰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중동 쪽이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알루미늄 공장이 중동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이 뛰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선알루미늄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 흐름을 보면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쪽도 조금 그래요. 그리고 이번 전쟁은 드론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드론 관련으로 방산이 흐름이 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셀도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16%나 강력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보기에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베셀까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녀석들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예요. 그 녀석들만 잘 뽑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 중에 하나를 뽑아서 매일 시초가 공략주 수익이 나는 종목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딱 3일만 지켜봐 달라. 잘 맞출 때도 있고 가끔씩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정도만 지켜보면 여러분들은 이 채널이 도움이 되는구나. 이 채널을 보고 있으면 시장 흐름도 이해가 가고 매일 시초가 공략 5% 수익을 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3일 동안 지켜보시고 우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너무 어렵죠. 이 상황에서 매일매일 시초가 5% 수익을 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